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웃기긴 한데 코로나 장도 그렇고 이번 장도 그렇고 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강세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기리분들, 코스피 3000. 야, 박수. 진짜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코3, 워코3 했을 때도 내년은 분명 100%인데 올해는 가능할까 이런 의심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어코3이 아니라 어코4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증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코스피 5000 진짜 가능한지 등등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5000 가능할지도. 자, 오늘 코스피 3000이 넘었습니다. 어코3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관문을 향해 가야겠죠. 코스피 5000이 가능할지 혹은 뭐 3500, 4000이 가능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생각은 뒤로 하고 증권 전문가들의 생각만 보자면은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은 캄다운 시키는 분위기를 나타냈네요. 현실적으로 보자고 언급을 했고 코스피 적정 포인트는 2984이기 때문에 3000 터치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조금 더 랠리를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증시 상단은 315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이유는 심플하네요. 모두가 아는 그 이유, 새 정부의 주도하는 정책,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신증권 엄청 화끈합니다. 한번 볼까요? 임기 내 5000 진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코스피는 저평가였는데 이게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4500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ROE 개선까지 가시화되면 5000까지도 꿈은 아니라고 평가. 다음으로 하나증권은 더 화끈했습니다. 2028년. 이거는 대신증권은 임기 내잖아요. 203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단 3년 만에 5000포인트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전제 조건을 많이 달긴 했습니다. EPS 성장률이 6에서 8%, 그리고 과거 역사적 고점퍼,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퍼가 14, 15 정도 되었다고 해요. 거기까지 리레이팅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충분히 50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생각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소 3500까지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조정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시장이 쪼그라드는 중. 자, 작년 말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고 위장 코인을 안 하면 원숭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 반대입니다. 다 돌고 돌죠. 이 와중에 코인 시장이 완전 확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은 총 3.5조 수준으로 한때 주식보다 코인 거래가 더 많이 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랬던 코인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슬슬 국장도 고점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겠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과거 코인이 난리가 났을 때도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책이 분명 나와야 되고요. 뉴스에서 맨날 코인 이야기 나와야 되고요. 지하철 타면 옆에도 코인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이제 술 먹으러 가면 코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작년 말 그때 미장할 때도 딱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별의별 책 나오고 미장 유튜버가 진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술자리 가면은 전부 다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가야 이제 진짜 고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아직 국장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장의 진짜 포인트는 어딜까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피는 사실 외국인이 올리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진짜 랠리, 코스닥 랠리가 항상 다가왔고 그때가 뭐 단기 고점이든 장기 고점이든 고점을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저 위에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전 고점 근처입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고점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은 짧은 생각일 수도 있다. 요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증시를 비관적으로 봐야 될 때는 일단 코스닥 보고, 코스닥이 와 미쳤어요. 와 진짜 미치도록 올라갑니다.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또 로봇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이 미치도록 올라가면서 난리가 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아쉽지만 슬슬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한번 버텨보자고요. 다음입니다. B2도 빠르게 늘고 있긴 합니다. 증시가 좋다 보니까 B2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때 한탕 먹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9.5조 원으로 왠지 보다시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수치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예탁금도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21년 동학개미 운동 때는 무려 25조 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최소한 20조 원은 돌파해야 그때 뭐 걱정을 시작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MSCI 선진국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의 연내 접근성 리뷰가 나왔는데요. 일단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것은 충분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낮다고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5일에 연내 시장 재분류 결과가 나오는데 관찰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여기서 관찰국이 되면은 2027년 5월 정도에 실제 편입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편입이 안 되는 게 낫다. 어차피 거기 들어가 봐야 우리 한국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5%씩 6%씩 이렇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중이 좁아지는 거 선진국 가서 좁아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수소주가 급등. 오늘 뜬금포 수소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두산 퓨얼셀이 미국에서 연료전지 수주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2차전지도 완전 저 바닥이라 수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크지도 않은 이 상황에 NH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미국향 연료전지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급등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리포트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아무도 안 봤습니다. 주가에 반영돼봐야 한 2, 3% 반영되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 22% 급등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구나. 조금만 건덕지만 있어도 올려버리는 장이구나. 그만큼 시장이 좋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에서는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웃기긴 한데 코로나 장도 그렇고 이번 장도 그렇고 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강세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강세장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국장은 이런 강세장이 잘 안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죠? 맞습니다. 의심을 해요. 의심을. 야 이거 맞아? 코스피 3000이 맞아?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야, 이럴 거면 지난달에 왜 안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를 사기도 하고 아니면 주식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세장일 때는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맞아. 물론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강세장일 때는 그게 실제로 맞을 확률이 꽤나 높다는 것도 이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분명 작년에 이 소식이 나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코스피 한 마이너스 10% 빠졌죠. 장중에는 마이너스 3%, 4%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완전 무시하면서 지 혼자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강세장과 약세장은 투자 방법이 아예 바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좋았는데요. 증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몇 달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끼리 또 이제는 좀 슬슬 나도 음모론 같은 거 꺼내고 이제는 조정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포 조장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어쨌든 저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고, 키리분들은 요 놈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너 이제 곧 틀릴 거 내가 기대하고 있으마 라고 하면서 인버스를 사거나 비중을 줄이는 거,
그것조차 우리 모두의 자유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은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이 와중에 오늘 코스피 3000을 찍었을 때 내용까지 알찼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증시 상승을 2차전지가 이끌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오늘 코스피 3000을 찍을 때 뭐 늘 올리던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삼성전자, 원툴 뭐 그런 애들로 올렸다면은 가격 부담이 분명 생기겠죠. 그 친구들이 가격 조정 받으면은 코스피는 또다시 급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친구들 올린 게 아닙니다. 2차전지 등 다른 소외주가 주가를 올렸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전체적으로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갑자기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조선방산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지수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2차전지가 올랐던 이유도 딱히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한 가지 뭐 말이 있긴 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좀 열리고 로보택시 시대가 열리면은 결국 그거 전기차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도 이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바닥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 몇 개월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뭐 풀매수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줍줍할 만한 위치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또 증시가 좋으니까요. 자, 로봇주도 슬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급등했다가 계속 쉬어가는 로봇. 그런데 이 로봇은 진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면서 흑전하는 친구들 하나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실적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친구들이 나타날 테니까요. 자, 2차전지 기억나시죠? 전부 다 실적이 흑전으로 돌아서면서 처음에는 우리의 지금 그 2차전지 이미지처럼 막 미치도록 테마주로 올라갔던 애들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올라간 애들이 분명 많았었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지금 이미지가 좀 많이 박살나긴 했지만 분명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던 친구들이 바로 2차전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도 실적 흑전하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 전부 다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죠. 어떠한 로봇주를 볼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올랐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10% 상승했고 클로봇 1% 상승. 다음입니다. 빚 갚아드려요. 아마 벌써 다들 이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개인 및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빚이 5천만원 이하이고 7년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이를 탕감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총 123만 명의 22.6조 원의 빚이 탕감될 예정으로 개인 대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은 원금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빚이 탕감되는 규모는 크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배드뱅크 전략으로 인해서 적게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아마도 많은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댓글을 진짜 불타게 만들 만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건 좋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그런데 막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어그로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남을 이거를 이해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굳이 거기에 힘 빼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들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데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이번 추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부채 탕감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드디어 나온다고 하네요. 정부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5에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15에서 50, 그러니까 차등 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주는가 봤더니 모두에게 일단 15만원 줍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준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요. 2차로 한 번 더 줍니다. 근데 2차로 줄 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줘서,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는 15만원만 받고 대부분의 국민은 25만원 받고 차상위 계층은 40, 기초생활수급자는 50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소득 상위 10% 누군가? 일단은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일단 예상만 해보자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기준 28만원, 지역 가입자 기준 55만원 이상이면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기준을 넘는다면은 좀 아쉽지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조금 적게 받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주나요? 주식 사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돈은 언제 줄까요? 추경안이 다음 달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은 1차 국보는 7월 중순, 2차는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하며 사용기간은 4개월,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당연히 뭐 사행성 게임장, 유흥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2주 준다. 이 전쟁은 일단 멈추는 분위기일까요? 일단은 트럼프는 이란 공격을 멈추겠다고 말을 했으며 2주 뒤까지 시간 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란 보고 확실히 핵무기 포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과연 이란은 포기하게 될까요? 자, 다만 트럼프의 전략은 대부분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푸틴에게도 2주 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2주 진짜 주긴 줬어요. 그런데 그 2주 지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딱히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주말 사이에 또 이상한 소식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해치주 제가 항상 말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제일 처음 며칠만 반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을 때 사면 안 되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증시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혹시나 한 번 더 하락한다, 그때는 조금 줍줍 해볼 만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게 앞으로 뭐 정고점 간다 이러려면은 진짜 무슨 일이 터져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은 적고, 조금 오르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까지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3000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